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는 전일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를 대안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유럽인 독일 같은 경우는 전일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자, 최근 유럽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위기설 나오는 곳이 바로 연결돼 있는 유럽이다 보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커지죠.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도 허가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저러고 있으면 허가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독일이 좀 진퇴양난이에요. 독일은 이제 탈원전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한데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증시는 최근에 굉장히 어렵게 흘러간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개파락은 나왔지만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2.5% 마이너스에서 0.96까지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벌써 양봉을 길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발 빠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러시아가 친러 반군이 점령한 지역 돈바스, 이제 우리 돈바스는 익숙해졌죠. 이 지역에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 명목으로 이제 진입 명령을 했습니다. 파병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으로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제 좀 좋아지는가, 이제 좀 평화가 돌아오나 했는데 그런 흐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도 위기를 느끼고 이제 독일, 프랑스에 요청해서 러시아랑 같이 노르망디 형식 이 4자회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러시아가 한 8년 정도 주둔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고위 관리자들은 이제 이게 새로운 단계가 아니다. 돈바스 정도까지는 새로운 단계 아니다. 과거에도 항상 있던 일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정확한 침공 단계에 대해서는 무기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나면은 안 되겠지만 아직 군사 상황을 전개하기 전이라, 침공 전이라 이제 정상회담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현재 이뤄진 상황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이는지, 그걸 보고 미국이 이거를 침략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고위 관계자 말처럼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고위 관계자 말처럼 새로운 단계 아니다라고 할지 침공이라고 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어둡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다행히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은 하지 않고 장중에는 좀 이제 상하 변동폭이 일부 있었지만 마이너스 1.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 4% 이상은 밀려야죠. 전쟁이 난다라고 하면은. 근데 전쟁 날 가능성은 여지는 열어두지만 아직까지는 전쟁이 난 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은 앞으로 전쟁 날 수 있으니까 긴장감이 크니까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3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락 포지션이죠. 그런데 선물 장중에 5천 계약 정도 매도했던 거의 이제 오후장에 6천 계약까지 들어왔었죠. 이 선물 매도 같은 경우는 크게 줄였습니다. 선물 매도를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인들이. 즉 큰 돈이 들어가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풋옵션 쪽으로 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기고 빠지겠다라는 뜻,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은 풋옵션은 일부 버리고 선물 쪽으로 최근에 매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걸어두고는 있어요. 위쪽으로는 이제 완만하게 빠르게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든 만기에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선물,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나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옵션, 풋옵션. 요거는 이제 횡보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시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풋옵션 옵션의 매수는 시간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야 돼요.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은 풋옵션은 손실이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차라리 당겨가지고 선물을 풋옵션을 손절하고 선물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억지로라도 한 차례 수익 구간을 좀 만들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난 건 아니다.
그리고 대신 혹시나 모르는 일이니 하루 이틀 내에 어찌 발전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해놓겠다. 하락 포지션을 단기적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해지를 걸어놓겠다. 보험을 걸어놓는 정도의 수급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밀렸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아예 뭐 전저점을 위협하거나 이탈하는 경우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은 코스닥이 뭐 상대적으로 더 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전쟁을 바라보는 정도는 아니다. 코스닥은 그러면은 추후에 900포인트 회복이 중요한데 전쟁만 안 나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종목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와 같이 시장을 이제 살짝 누르는데 기여를 했는데 뭐 개파락 나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봉은 조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72,500원 구간을 뭐 강하게 이탈하지는 않겠다. 여기까지 이탈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삼성전자를 이제 관련 세력들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 관련주 제가 뜬금없지만 이쪽을 좀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좀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애플에서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이 FPCB 쪽에 인터플렉스 라인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BH 쪽이 지금 최대 수혜고 인터플렉스가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금 뭐 복귀해서 지금 좋은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17,000원 구간도 돌파해내면서 이제 뭐 새로운 시세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휴식 구간에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뭐 파인테크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전일도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아직 안 움직였는데 이런 거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런 쪽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플이랑도 좀 링크가 있어서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 그리고 아이폰 이슈가 나올 때 하이비전 시스템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 뭐 선발대가 되던 후발주가 될 수도 있건 하이비전 시스템은 결국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건당국에서 이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그리고 일동제약의 시오노기 제약이랑 같이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 이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키로나주가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뭐 이 정도면 뭐 올라온 것도 아니죠. 지금 뭐 워낙 뭐 주가를 반토막 내놨으니까 이거보다 2배는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슈적으로 해서 지금 과도하게 누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열심히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노력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기 시작하는데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레키로나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치료제 쪽은 일동제약하고 현대바이오 쪽으로 집중되는데 일동제약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는 게 유리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매도 구간에서 매도 못하셨다 해도 다시 한번 매도 구간 주죠. 이번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는 뭐 좀 분할로 천천히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GSE 뭐 이거 12월부터 저희가 영상을 따로 특별 제작해서 올려드렸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GSE가 천연가스 쪽에 뭐 대장이다. 그리고 나서 대성에너지까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뭐 틈새 시장으로 요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SH 에너지화학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너비스랑 흥구석유 쪽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24,500원 계속 저항받았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돌파 시도했다가 밀린 게 이력이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뭐 신뢰성은 뭐 한 차례 더 양봉을 세워줘야지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돌파 시도는 다시 하고 있다. 흥구석유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7,800원 이제 겨우 넘어가지고 8,800원 저항을 또 앞두고 있다. 계속 뭐 이 구간에서 놀고 있죠. 흥구석유는. 지금 흥구석유보다는 중앙에너비스가 좀 더 강하다. 대신 이 시세 탄력, 이 수급만 붙는다라고 하면 흥구석유가 갈 자리는 좀 더 많을 수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석유도 이렇게 세 종목이 유가 쪽으로는 움직였다. 그리고 식량 쪽으로는 미래생명자원이랑 팜스토리, 사조동원, 효성 OMB 같은 종목이 움직였는데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위기감 있으니까 방산주들이 움직이죠. 그런데 방산주가 전쟁이 날 거면 방산주가 이렇게 한번 날아가도 되는데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죠. 지금 시국에 탄력 받아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예, 그렇다고 뭐 엄청 날아가기보다는 계속 연일 음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 굳이 전쟁이 나겠느냐 정도의 이런 심리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세계 INC는 작년에 이제 신세계 이마트 이쪽 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을 때 가장 그룹사에서 수혜를 보는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명확하게 신세계 INC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세계 INC는 작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8만 8천 원까지 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시장이 뭐 어렵게 흘러갔으니까 수급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취했는데 주식 분할을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데 주식 분할하면 좀 더 가격이 내려가면은 아주 뭐 기분 좋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겠죠. 자,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OCI에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OCI에 피인수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든든한 모회사를 더 든든한 모회사에서 자금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 이 제약바이오 산업 쪽에 진출할 수 있으니 양쪽에서 좀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OCI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 2차전지 쪽으로 움직이지 생명과학 쪽으로 움직이진 않죠. LG생명과학, LG화학 쪽에 합병됐으니까요. 그러면은 생명과학 쪽으로 LG화학이 메인으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OCI도 역시나 뭐 태양광 폴리실리콘 쪽이 움직여야지 이쪽은 이제 부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부업하니까 알파홀딩스가 생각나네요.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업의 제왕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본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연일 적자예요. 근데 이 기업은 기존에도 온코색이라고 해서 이제 흑색종 관련된 이제 임상 진행하는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원래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인데 바이오로 거듭나겠다 해서 이건 좀 뭐 좀 근거 없이 너무 IT 기업이 뛰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한송네오텍을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한송네오텍의 경영권을 인수해서 2차 전지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업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본업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업이 너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좀 조심하시고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도 알파홀딩스에서 이제 인수한다고 해서 개장 초에는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후에 상승폭을 많이 내주면서 이제 여전히 뭐 8% 상승이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거의 뭐 개장 초에 준상한가 20% 이상도 올라갔는데 유지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1선 정도는 넘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구간을 좀 1,800원 구간 정도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다시 한번 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감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바짝 긴장하셨을 텐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수급 보면은 혹시나 전쟁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뭐 대비하는 정도 수준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는 눈치예요. 그래서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돼서 3차 대전으로 가고 이런 것보다는 러시아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치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득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충분한 이득을 얻었고 그리고 그 대치를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천연가스 유가 미국도 뭐 세계 최대 생산국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도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든 지지율도 이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이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야라고 하면서 나서는 이런 움직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떨어진 지지율 좀 회복하기 위한 수작 아니냐. 왜냐하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러시아는 우리 전쟁 안 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니네 전쟁할 거야. 니네 전쟁할 거지. 니네 전쟁하게 돼 있어. 니네 12월에는 너네 1월에 전쟁하려고 대규모 준비하고 있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하고 최근 올림픽 기간에도 16일 정도에 빠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20일 안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저 대치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기 이게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지율 끌어올리기 같은 경우도 미국은 뭔가 뭐 그 국내가 아닌 국외 다른 세력들이랑 다른 국가들이랑 맞붙으면은 결속이 강해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나 이런 부분을 봐도
미국인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영화들이 많죠. 미국인들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국가에다가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경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뭐 문화나 이런 걸 잘 아시고 천연가스랑 유가 오르면은 러시아 지금 충분히 큰 이득을 얻고 있다. 미국 또한 큰 이득을 얻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랑 미국이랑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있고 이런 대치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마치고 정말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3월 되면은 불확실성들 하나둘씩 해소되니까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이제 뭐 트레이딩하기 좋은 장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시장 이 구간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